만약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수집한다면 물론 수만 가지겠지만요. 과연 무슨 색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 농담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빅뱅이라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순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빅뱅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탄생시켰어요. 적색외성, 백색외성, 일곱 난쟁이별, 에메랄드 초신성, 눈부시게 밝은 준항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요. 우주는 더할 나위 없이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물론 탄생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한 가지 색깔뿐이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점점 더 유형적인 물질이 형성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38억 년 전 최초의 순간을 살펴보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을걸요. 그냥 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타임머신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지금이 바로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눈이 광자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는 아직 광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광자처럼 기본적인 것조차 만들 수 없거든요. 하지만 몇 초 후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몇 초 동안 우주는 매우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팽창해서 태어난 지 채 1분도 되기 전에 온도는 수조도 단위로 떨어집니다. 시작부터 약 14초 후 이미 55억 켈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48초 후에 또 섭씨 20억 도가 추가로 떨어집니다. 우주적인 규모에서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린다면 제 설명 부족일 거예요. 이 수치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자, 광자는 이미 존재합니다. 사실 양성자, 중성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헬륨과 수소와 같은 가스의 다양한 핵들을 형성하느라 바쁩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 가스는 우리에게 첫 번째 유형 물질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가열되면 플라즈마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현재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는 플라즈마 상태고 이는 광자에게 나쁜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 광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려면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몇 분이 아니라 우주가 식을 때까지 38만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의 역사가 시작된 이 획기적인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타임머신이 재정비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런 타임머신도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스캐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 빅뱅이 일어난 지 38만 년이 지난 그 순간 우주는 너무 뜨거워져서 그 열과 빛의 미묘한 흔적은 여전히 주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각인을 형성하는데 이는 우주가 창조되는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고대 지도를 연구하듯 이 각인을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8억 년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138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이 각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지 38만 년 후에도 우주는 여전히 매우 작았습니다. 8,400만 광년을 작다고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비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164배나 작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든 것이 플라즈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자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여기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무언가는 눈이 멀 정도로 밝은 거대한 불빛 덩어리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의 색깔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때때로 흑체 복사라고도 불립니다. 이 복사는 방출하는 물질이 뜨거울수록 밝은 색을 띱니다. 그리고 흑체라는 용어는 이 화려한 열복사를 방출하는 자체가 꼭 검은색이라는 건 아니고요. 조사물체가 빛에 반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색깔을 포함한 그 외관은 관찰자에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방사선이 모든 것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상상하려면 용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세요. 빨강, 노랑, 오렌지 빛이 용암을 상징할까요? 아니요. 이미 식어버린 용암은 잿빛이나 검은색, 회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용암이 불타는 색깔로 밝게 빛난다고 말할 거예요. 이것이 당시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 후의 모습입니다. 불처럼 보이는 이유는 높은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열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고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조만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주가 대부분 천체 사이에 무로 구성될 때까지도 우주의 온도는 절대 0도보다 약간 더 높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너무 거대해서 발생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초신성 폭발처럼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연히 그 시간대의 중간쯤에 살고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열 방사선 광선은 여러 변형기를 거쳤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노란색에서 불타는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엔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검은색으로 대체되었죠. 우주의 삶에서 비교적 현대에 속하는 이 시기는 우주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냉각물질에서 점점 더 많은 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별은 뜨거운 가스구름에서 태어났고 노화되고 냉각되고 오렌지색으로 변하고 그러고 나서 우주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별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을 가진 초신성들로 폭발하거나 전혀 색이 없는 블랙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완벽한 검은 물체라고 부르는데 블랙홀은 오렌지색 열고리 형태로 관찰될 만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최초의 블랙홀 사진 기억하시나요? 블랙홀의 모습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빅뱅의 순간에 보이는 우주의 색은 블랙홀의 색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최초의 색은 너무 뜨거워서 그저 주황색 빛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주위에는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모두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그 색깔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이 하늘에서 우리 은하계 일부를 보았을 때 밀키웨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두운 하늘에 우유를 엎지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초콜릿 이름으로 딱이야.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고대 천문학자가 묻겠죠. 초콜릿이 뭐죠? 어쨌든 우주가 어떤 색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한 연구가 있어요. 우리 은하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외형은 지구에서 보는 관점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관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모든 별들과 모든 물질들을 균질체로 흐리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은하계 혹은 우주가 분리된 물체일 경우 어떤 색이었을지를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마 해답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컵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색상은 코스믹 라떼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커피의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좋은 라떼처럼 우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질 것이고 만들어진 직후에 가장 연하고 밝은 색입니다. 우주의 경우는 만들어진 직후라기보다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 직후가 되겠죠? 저지방 우유에 디카페인 더블샷 추가한 우주로 주세요. 그리고 휘핑크림은 빼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